따라서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체질을 알고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의원에 가면 체질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체질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방식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조직에서 필요한 사항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체질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원으로 달려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체질을 아는 사람인가? 지금 체질을 공부하는 사람인가? 체질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임상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임상 마루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의 재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침으로 체질을 분류하고, 어떤 사람은 맥 잡는 재주를 가지고 오니까 맥으로 체질을 분류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 체형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 뭐로 잡고, 그 잡는 법도 뭐 무지기수예요. 근데 너 좀 체질 좀 연구하고 공부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가서 저 한의원 가서 했는데 뭔 체질이라는데? 너 네 체질의 특징이 뭔데? 몰라요. 그 체질 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고 뭐 약을 먹고 이러려고. 근데 그거는 육신에 관한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관한 거는 아주 벼락같이 하고 막 뭐라고 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데 더 중요한 네 영혼에 대한 것은 몰라요. 네 옆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네 옆에 사람이 이걸 이러면 내 몸이 다쳐요, 내 영혼이 다쳐요. 응? 뭐에 문제가 생겨? 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옆에 사람이 하는 짓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자식 저 왜 저라고 자빠졌는지. 이러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육신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의원 가니까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지요. 못 풀어줘요. 모르거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나는 뭐 수체질이라는데, 나는 뭐 태음인이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잘 먹었다 쳐요. 내 육신이 잘 유지 보존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힘 남으니까, 그리고 영혼의 질량이 낮으면 그 사람이 뭔 일 한다고 그래? 응? 뻘짓하고 돌아다닌다 그러잖아. 영혼의 질량이 있어야 이 수단인 연장인 육신을 잘 쓰지. 힘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피러 돌아다니고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응? 힘자랑 한다고 옆에 놈 쳐서 때려 눕히기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체질이 왜 중요하냐? 사주, 관상, 체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풍수. 왜? 우리 인간이 사는 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거는 육신이 사는 거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해서 이 산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어디 산도 양명한 데 있는 거하고 습한 데 있는 거하고 육신에 영향을 미쳐요. 육신에 영향을 미치면 육신의 에너지가 다운되면 내 영혼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이 체질이
양체질이면 내가 기본적으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양지에서 살아요? 그럼 양과 양이 만나면 서로 상응하나요? 배타하나요? 응? 배타하죠? N극과 N극이 만나면 배타하잖아. S극과 S극이 만나면 배타하고 N극, S극이 만나야지.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응? 양은 음을 찾아서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극양은 극음을 만나면 또 상극이에요. 소음을 만나야 돼. 이런 또 원리들이 있단 말이지. 뭐 이런 원리들을 알아서 내가 가서 신체를 안정시키니까 영혼도 안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표현해 왔냐면 심신의 안정, 심신의 조화 이렇게 표현해 온 거예요. 이 심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그 영육의 조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육의 조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마음은 뭐 가만 놔두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변화되지도 않고 걔는 텅 비어서 지 스스로 뭘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통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알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무슨 체질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잘못 여러분들한테 주입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끄달리고 가겠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질량이 낮다 보니까 질량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턱 걸려요. 턱 걸려서 한동안 거기다 헤매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언젠가 가니까 내가 또 다시 뭔가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오는데 지난번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와요. 왜? 아닌 걸 낀 걸로 알고 가니까. 뭔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내 모순을 찾아서 바르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바르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처음에는 3배하도 봐줬다가 그 다음에는 7배 해야 봐주다가 그 다음에는 108배 하고 봐주다가 그 다음에는 3000배 해야 봐주는 이 배가의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그만큼 어려운 네가 관문을 통과해야 네가 어려움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니까 그 3배 해도 될 상황이 108배 할 정도 되면 내가 지금 고통이 훨씬 심할까요? 작을까요? 심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고통스러우니 108배 해도 감수하고 그걸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하고 해야 됩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와 있고, 페이지로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100일이면 100일, 1년이면 1년 꾸준히 읽으세요. 내 거를 고착시켜서 나는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꾸준히 읽으라니까. 그냥 읽다 보면 나는 요런 건 요런 특성이 있고 요건 요런 특성이 있고 요런 특성이 있고 요건 요런데 이 부분은 또 요거네 하면서 스스로 분별을 해가면서 읽고 어디다 고착을 시키지 말고 결정을 하지 말고 계속 읽고 지나가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100일만 해도 뭔가 딱 드러나요. 이제 그때 한의원을 가는 거예요. 내노라는 체질 본다는 한의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내가 봐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하는 얘기하고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안 맞으면 탁탁탁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못 풀어준다. 그럼 또 딴 한의원에 그렇게 해서 3개 정도 한의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봐도 그렇다면 일단은 그 체질로 내가 이거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질은 왜 더 중요하냐?
그동안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루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루는 시기가 어디까지냐면 70%까지예요. 70%. 나머지 100%를 가는데 요 30%는 운용의 시대란 말이에요. 요거는 운용의 시대. 운용의 시대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 운용 시대예요. 인내 운용. 사람이 사람을 운용하는 시대. 그러려면 요 체계가 정확하게 맞고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운용의 시대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소통이에요. 대화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 이루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과 심.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윽박질러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이루면 되니까. 성장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되는 갑질이 왜 요즘 들어서 많이 오느냐? 운용 시대가 왔거든. 운용 시대가. 운용 시대가 왔는데 이 운용 시대에서는 너희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융합해야 되는데, 융합하고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요 이루는 시대는 윗사람을 아랫사람을 지시 명령하고 지휘 통제하고 부려먹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뤄왔단 말이에요. 근데 70%를 이루고 나머지 운용의 시대의 운용 원리는 바뀌어요. 180도. 뭘로 바뀌느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잘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요 지금 시대가 체인지된 거를 모르고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가서 억압하면 이게 전부 갑질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때로는 이 의무를 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압력을 내가 행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뭐 그렇다고 이 내가 가진 힘, 이 힘을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을 체질을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건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수체질은 이 발랄하게 뭔가를 생각을 막 아이디어를 반짝거리게 내고 뭐 창의적으로 하고 이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이걸 잘 못해요. 그렇지만 뭐를 잘하냐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책임감 있게 딱 완수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차고 하는 요건 또 잘해요. 근데 요는 보고 맨날 창의적인 기함 가져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조직 구조가 상단, 중단, 하단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위치돼야 돼요? 수체질은 하단이 일하는 사람, 중단이 중간 관료, 상단이 CEO 이렇게 있다면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판단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조직을 해야 될 사람들이요. 어디 가야 돼? 내 입으로 하면 나 돌 맞을까봐 그래. 일하는 파트로 가면 잘하겠죠. 근데 토체질은 아주 창의성과 뭐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하는 거, 이런 건 잘해요. 근데 끝맺음을 잘 못하네. 그럼 요 놈은 어디다 놔야 돼? 중간에 놔야 돼. 그렇지? 요걸 잘 구상해서 끝맺음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단, 중단, 상단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사람의 질을 좌우할까봐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로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는 거지. 이
이 현장에 일을 맡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덜 떨어지고 천박하냐 아니라니까. 그 각각의 역할 안에서 네가 너 살라고 하면 요 놈이 천한 놈이고 그 자리에서도 너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귀한 자인 거지. 그러니까 천하고 귀한 자는 켜켜이 다 있는 거고 위치에 천하고 귀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네가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 너 먹고 살라고 하면 저 쓰레기 줍는 사람이 그 내가 쓰레기를 주심으로써 여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로 쓰레기 줍는 사람만 못하다니까. 이자 귀한 자, 나 먹고 살라고 대통령 하는 자, 천한 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저기 그러면 어떤 놈은 뭐 그러면 뭐 신분이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잖아. 이런 걸 알아야 뭐가 이해가 싹싹 되고 뭔가 귀에 들어오지.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나부터도 그 고정관념, 고정상식에 딱 매여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르게 위치할 거냐라는 거지. 한 과계에 있어도 거기에 상중하의 역할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과장일 때 그것을 어떻게 내 밑에 구성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서장이 나한테 어떤 이 임무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임무에 장인 내가 보니까 과장인 내가 수체질이야.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과장인 내가 그러면 현장 일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과장은 현장 일하고 끝 마무리하고 그냥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꾸준히 뭔 일 하는 걸 좋아하지 벌벌거리고 돌아다니거나 탱글탱글 놀다가 어느 때 되니까 말 한마디 틱하고 이러는 꼴을 못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늘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을까요? 너그러운 지금 과장일까요?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겠지? 그럼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장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냐면 내가 직원하고 의논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과장의 역할은 윗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타고난 체질은 요 아랫일을 하는 사람의 체질을 타고났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 직하급자를 뭘 둬야 되느냐면 이제 목체질이나 금체질을 둬야 되는 거예요. 목체질은 CEO 체질이고 금체질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목체질, 토체질, 수체질이 한 세트예요.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루었을 때 요 목체질이 해결되지 않는 난해한 문제들을 상의하고 의논해야 되는 대상이 금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장 중에는 금체질도 둬야 되고 목체질도 두고 이렇게 해서 토체질 계장이 넷이다. 목체질 하나, 금체질 하나, 토체질 둘. 이 정도 딱 두면 그리고 이 각 과의 계의 직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해서 어떤 아이템이 딱 왔는데 이거는 지금 수체질이 많이 필요할 때다. 그러면 A계, B계, C계 있는 너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 인적 구성이 돼야 안 돼. 요걸 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나는 고착된 이 일만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될 환경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고 알아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도 과거에 그냥 패러다임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갑질적 요소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덜 위험해요. 근데 다른 데는 이런 교육 받아야 안 받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내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이렇게 이해되게끔 내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요것은 이 인터넷에서 또 유튜브에 가서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장이잖아. 장은 내가 내 밑으로 사람을 구성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래프트 인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바로 써야 될 직하급자를 그래서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선별을 하지. 사람을 알아야 선별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뽑아요? 일 잘하는 놈 뽑아. 근데 그놈이 나하고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뜻이 안 맞고 일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하고 잘 지내요. 틱틱거리고 틈만 나면 그 사람이 갑질해요.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을이고 계급은 내가 갑이지만 너 일 잘해서 데리고 왔잖아. 스카우트 해왔잖아. 나는 너의 일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누가 갑이냐고. 그 사람이 갑이잖아. 내가 을이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갑으로 존중해주고 의논하는 자세로 갔어요. 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있을라 해요? 이 새끼 지가 아쉬워서 나 불러놓고 틱틱거리고 지가 계급 행세하고 자빠졌네? 뭐 가야지. 이 원리를, 단순한 원리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연구고 중요한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100일이라도 이렇게 해가면서 각자가 이제 아는 것을 서로 하고, 내가 너 보니까 요러한 부분으로는 너 뭐 같은데? 그러면 또 상대방은 아 그래 그건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어떻지? 그럼 옆 사람이 보니까 아 그거는 뭐에 다르던데? 왜? 각자가 똑같은 페이지를 읽어도 이게 싹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그 경찰서의 체질연구회라든지 사주연구회라든지 이런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대여섯 사람이 딱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대화하고 녹음하고 또 풀고, 대화하고 녹음하고 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질연구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체질책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사례까지 포함해서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음식과 맞지 않은 음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잘 맞으면 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잘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반응은 어떤 것이다, 좋지 않은 반응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자 거를 쭉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1년 안에 조그만한 연구 논문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연구에서 한 연구 논문을
다른 데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그러니 또 그거 궁금하면 또 연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주 연구회는 또 사주를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고 또 주고. 풍수 연구회는 그렇게 해서 주고. 그런 사람들이 지가 공부하다가 체질 관련해서 궁금하면 누구 찾아와요? 그 연구회 사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가 내가 퇴직했어요. 지금 정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사람들한테 아주 그 인기를 얻으면서 내가 퇴직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체질 관련해서 궁금하면 누구한테 달려와야 돼? 누구 찾아야 돼? 그죠? 뭐 걱정을 하고 있어. 지금 할 일이 지금 뭐 저 태산만큼 많은데 그 남 밑에 가서 노예짓 못해가지고 안달병 나가지고 내가 노예될 일 찾으려니까 할 일이 없지. 60 넘어가지고 뭐 또 노예짓 하러 다니냐. 그게 좋다면 여러분들 그 길로 다녀. 나는 그런 사람 가르칠 생각 없어. 60 넘으면 내가 내 인생도 살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고 말이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또 노예가 못 돼서 안달병 나가지고 어디 기어 들어가가지고 또 돈푼 깨나 얻어가지고 살으려고. 언제 네 인생 살을래 그래? 할 일이 태산이에요. 할 일이 왜 없어? 거기에 뭐 나는 대학도 안 나와서요. 대학이 왜 필요해 거기에? 그 연구하는데. 네가 그동안 살아온 거 가지고 너한테 있는 거 가지고 연구하는데. 사주 다를 줄 알아요? 사주 다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그런데 그 사주는 이루는 시대의 사주와 또 사주도 이제는 이 운영의 시대의 사주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사주의 원리를 놓고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좀 아까 제가 체질만 풀어줬지만 또 사주도 또 요게 운용 시대의 사주가 또 있단 말이에요. 사주의 원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지금 기존의 사주와 또 운용 시대의 사주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각자가 연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또 잘 이쪽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쪽의 교과서 이쪽에 또 모범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딱 인터뷰하고 또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연구한 이런 것들을 책자로 내놓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게 되고 강연도 내가 구걸해서 강연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청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쓸모가 있으면 왜 나 강의 넣어달라고 추접스럽게 그거 구걸하고 다닐 거냔 말이에요. 나 갈 시간이 없다 그래도 한 번 꼭 와서 요 시간에는 와서 좀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직원들 좀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좀 품위 있게 좀 다녀야지. 그럼 안 차지면 제자리에 앉아서 밥도 한 끼 안 주면 굶어 죽어버리면 되지. 뭘 살으려고 그렇게 아득바득거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말이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에 거룩하고 존엄한 유일무이한 존재라니까. 각자는. 나만 그렇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존엄하고 거룩하다니까. 그 영혼의 주체라니까. 얼만큼 내가 이것을 잘 가꿔서 성장 발전시켜서 빛나게 쓰느냐라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육신이 있을 때. 그런데 육신이 있는데 계속 남 밑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너 네 인생 언제 살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더 가면 이제 깊어지니까 그리고 옆으로 새니까 요
체질하고 이런 부분도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머금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예.